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시라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아파트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몇 억씩 하락한 후에 반등을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급하게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 지역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버셨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소액으로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 부동산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 만큼 경기도 부동산,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많이 올랐던 경기도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거품이다, 이제 오를 거다, 더 이상은 안 떨어진다.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부동산 분위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경기도 신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곳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곳을 사야 되는지,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내가 가진 돈이 소액, 말 그대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인데 이걸로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쉬운 투자 전략도 담아봤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경기도 신축 아파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락 금액이 큰 순서대로 3곳을 뽑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전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아파트들의 오르기 전 가격, 또 분양가는 얼마였는지 한번 보시죠. 빠르게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지는 시흥 백옷 신도시에 위치한 시흥 백옷 중흥 S클래스입니다. 월곡포구 인근에 위치한 이 단지는 영동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대로 건너편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백옷 누리초등학교입니다. 지하철역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2019년식 1208세대 아파트로 분양 당시 이 아파트 84타입 분양가는 3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8억 7,500만 원. 이후에 하락 거래가 계속되다가 최근 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기준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 원 하락했고 분양가 대비는 2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84타입 중층 매물이 5억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9곳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평택시 용의동에 위치한 평택 비전 레이크 프루지오입니다. 용의동을 대표하는 단지로 배다리 저수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의동 중심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인접해 있는 비전동 상권도 가깝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고속화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통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9년식 621세대 아파트로 분양 당시 이 아파트 84타입 분양가는 10층 이상이 3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32평 B타입이 22년 4월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고 이번 8월 6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2억 6천만 원 하락했고 분양가 대비 2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32평 중층 매물이 5억 2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남양주 와부 덕소리에 위치한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입니다. 세 번째 단지 소개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시라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은 2006년식 1220세대 아파트로 경의중앙선 덕소역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덕소 3폐 IC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상승장에서 크게 상승했던 곳인데요. 이 아파트 34평은 2019년 말 평균 3억 5천만 원 선에 거래됐었습니다. 34평 최고가는 9억 2천만 원을 기록했고 최근 실거래 가격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34평 기준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고 상승 전 가격 대비 2억 상승했습니다. 현재 34평 저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금이 적게는 1,000만 원, 많아도 3천만 원 정도의 돈밖에 없으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소액부동산 투자처에 관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은 모았던 돈에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
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딱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화성 병점에 3천만 원대로 가능한 아파트를 찾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현재 매매가가 2억 1,500만 원이었고 전세 임차인이 1억 8천만 원에 맞춰져 있었어요. 대비 3,500만 원 정도니까 이분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갭 3,500만 원이 다가 아닙니다. 세금도 내셔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돈이 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금을 생각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전세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맞춰진 1억 8천만 원에 계속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음 전세가 그 가격에 안 맞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따져보면 투자금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이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저렴한 곳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분에게 우선순위를 처음 보셨던 그 단지에 일단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만 보신 상태고 아직 직접적으로 부동산 사장님하고 상담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일부 조율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같은 단지에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고층 매물이 더 좋지만 투자금이 적은 경우에는 저층 매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층은 비선호한다고 해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오르면 로얄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저층 매물들도 같이 오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투자할 마음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인데 저층 매물이라고 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매물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보면 공시가 1억 미만 매물을 세금적인 혜택이 있고 일단 저렴하니까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매물을 잘 고르면 투자처로 진짜 좋은데 나중에 파실 때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싸니까 덜컥 매수하셨는데 나중에 팔 때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거기에 물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을 보실 때는 입지가 정말 좋고 전세 수요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투자금이 몇 억 이상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처럼 정말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이 투자금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또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할 때까진 해보고 정 안 되면 포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이 적은 분일수록 투자에 대한 갈망이나 절실함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오히려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어디든 살 수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데 이렇게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내가 여기 아니면 좀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실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투자금이 적은 분일수록 실행력도 좋고 부동산 투자 실력도 빨리 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1군인 대장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 이 1군 아파트와 2군 아파트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에서 상승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1군, 2군, 3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비싼 1군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보니까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내지는 상승 전환이 됐다 싶으시면 이때 얼른 그 지역의 2군, 3군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셨는데 최근 실거래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비슷한 층 매물이 2억 7천, 2억 8천에 더 싸게 나오고 있다 하면 이 아파트는 아직 보합이나 상승 전환 단계가 아닌 상황인 겁니다. 이런 아파트는 지금 저평가됐다는 뜻인데요. 아직 제대로 매매가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시세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같이 전세까지 올라준다고 하면 진짜 소액으로 매수할 정도로 갭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아주 소액으로도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지역을 보실 때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랐다 하면은 여긴 이제 너무 비싸다, 다른 지역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군 아파트가 지금 같은 시기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이 됐다. 이 말은 곧 이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전환될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역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어떤 곳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어떤 곳은 상승 전환하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전환하지 않은 곳은 상승세를 타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러분의 투자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승 전환한 지역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1군 대장 아파트 시세가 완전히 상승 전환을 하고 올라주고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2군, 3군 아파트들이 따라서 올라주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지역별로 시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금이 적게 드는 2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면 정말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위로 평당가가 좀 더 높은 아파트와 낮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을 넓혀가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거기서 저평가된 단지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투자금이 아무리 모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기회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 지역들을 분석하고 지역의 아파트 단위까지 계속 찾아보시면서 이런 저평가된 곳, 투자금이 적게 드는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